그냥 1등, 2등, 3등 똑같다. 여전히 카카오 1등, 네이버 2등, NC소프트 3등. 이 중에는 세 개 중에 비교해주자면 아직 한 번도 써먹지 않은 새로운 업종군, 그것도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이것조차도 바이오제약은 마찬가지고.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는 내가 최저점의 날 눌렸을 때 최저점의 시간에 사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라도 밀리거나 눌리면 아이고 내가 본전만 오면 팔고 옆에 걸로 갈아타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No! 그런 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By RPQ. 그나마 막 이런 날을 못 잡아도 막 이런 날에 사고 싶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이런 날에 사고 싶잖아. 내가 사면 꼭대기, 내가 팔면 바닥이더라. What up, y'all? RPQ입니다. 네, 전 재산에다가 제가 주위에서 빌릴 수 있는 돈 다 빌리고, 또 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돈 다 대출 받고, 그것들의 빌미로 제 경험상 컨트롤 가능한 스탁론까지 추가로 얹어서 실전 주식 투자 매매 기록에 관한 영상, 일기, 제가 실제로 제 친가 친척 지인 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영상 편지 같은 저의 기록 일지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오늘 일단 예전에 제가 한두 달 전에 올려드렸던 요 느낌, 주도주 순위 찾는 방법, 주도주 선택과 집중하는 방법, 요거 3탄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또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오늘의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이 오른 요 BBIG 중에 IG 친구들 위주로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요 친구들은 요 오른쪽 위에 링크 띄워 드릴 테니까 꼭 가서 한번 보시고 1탄, 2탄, 3탄 오늘 것까지 연속으로 보셨으면은 꼭 좋겠다, 꼭 봐야 한다. 뭐 그거 보는 것도 자기의 선택이긴 하지만, 잠깐 장을 먼저 확인하고 가자면은 아직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경합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 상태에서 코스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1% 미만의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똑같이 왔다 갔다 더 심하게, 코스닥답게 더 위아래로 업 앤 다운이 심하면서 약간 후반 가면서 훅발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느낌으로 이 친구는 1%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죠. 코스닥 먼저 보면은 그냥 빨간불이네. 그냥 빨간불, 그쵸?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골고루 올라줬어요. 코스피 보면은 확실히 1% 미만으로 오른 만큼 빨간불이 좀 퐁당퐁당한 느낌이죠. 그리고 보면은 빨간불에 힙이 들어와 있는 친구들 오늘 뭐로 끌어올려줬냐? 네이버. 아주 좋죠. 네이버 한 주 산다 그랬는데 까먹었어 그저께. 셀트리온, 제약바이오는 선별적으로 올려줬고요. 제가 그때 말했던 신풍파, 셀트리온파, 사파, 정파 이렇게 순환하며 오른 것처럼, 카카오 대형주답지 않게 꽤나 큰 상승률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도주 군 중에 하나지만 저는 굳이 신규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NC소프트, 그리고 오늘 제가 왜 게임은 물론 저는 웹젠을 갖고 있지만 보유 중이었기 때문에 100% 이상의 훌륭한 수익을 내고 있고, 왜 굳이 신규라면은 혹은 가지치기 할 때 굳이 넣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주도주 찾는 법칙 방정식 3탄, 그리고 시총과 이슈나 확장성, 그리고 조정 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도주, 강세장에서의 주도주 또 종류가 좀 있다. 착각해야 되는 게 아닌 게, 제가 항상 말하는 거, 강세장에서 주도주 업종은 순환하며 다 간다. 요게 기본 전제 틀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오늘은 제가 약간 디테일하게 한번 나눠드릴게요. 자, 종류가 있다. 그냥 정상적인 코스피에서의 주도주가 있고, 그리고 군 중에 광기로 산업을 발달시키는 주도군이 있다. 예를 들면은 닷컴 버블, 블록체인, 페인, 맞네요. 비트코인이 다 같이 블록페인이 됐었죠. 체인 등. 튤립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의도한 건 아니었을 수도 있고, 이거를 보고 깨달았을 수도 있죠. 지금의 세력들이 보아하니 이거 된다. 이 새로운 시대의 양털깎기 시스템으로 딱이다, 주식이란 것은. 그리고 보여지는 양적인 면은 아주 좋아. 회사를 다 같이 이익을 나눠 갖고 리스크를 나눠 갖고 보여지는 양의 면은 아주 좋고, 음의 면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세력,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주식에 접근하는 영수인의 반면 중에 그 많은 분들, 특히 주식 투자에 가치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양의 방면을 보고 많이 접근하시죠. 가치 맞아요. 다 맞는 얘기 이것도. 그러나 음의 부분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지만 보지 않는다. 그러나 저는 음의 부분, 영순위만 보고 첫 번째 우선순위로 갖고 주식시장에 접근한다. 주식시장은 현대사회 새로운 지배계층들의 양털깎기 시스템이다를 영순위로, 음의 영순위를 보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를 음모론적으로 약간 이슈적으로 보여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거를 영순위로 접근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가치평가다, 펀더멘탈이다, 통화내양이다, 금리다. 오케이, 저도 봐요. 보는데 영순위가 아니다. 나한테는 근본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 차이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주도주 찾는 법칙,
3탄으로서 매우 중요하고 아까 여기 오른쪽 위에 띄워드린 링크 1 그리고 요거 2 요거 가서 꼭 보시고 시리즈로 요거까지 오늘까지 꼭 보시길 바라고 달달 외우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내 친가 친척 지인들아 외우든 말든 그건 너희의 선택이니까 난 그냥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띄워드리는 영상 편지이자 일기니까. 자 그리고 간만에 오늘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신고가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근데 100% 미만이라서 캡처 안 할게요. 창피해서. 웹캐시가 제 보유 종목 중에 웹캐시가 간만에 10% 가까운 상승을 해서 오랜만에 신고가 나와주고요. 제 계좌 내에서는 66.04% 수익을 내고 있죠. 간만에 신고가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주식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외우세요. 친가 친척 지인 여러분. 시총이 작은 종목일수록 상승률의 90% 이상은 뭐라고요? 5% 미만의 날에 다 일어난다. 원래 격언은 2% 미만인데 5%는 제가 바꾼 거예요. 그나마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이날 5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실제로 5일 걸렸다. 이거 못 맞춥니다. 5일 어떻게 맞춰요? 못 맞춘다니까요.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는 내가 최저점의 날 눌렸을 때 최저점의 시간에 사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라도 밀리거나 눌리면 아이고 내가 본전만 오면 팔고 옆에 걸로 갈아타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No! 그런 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By RPQ. 어쨌든 anyways 모든 장르 특히 약간 시총이 작은 거일수록 사실 시총 큰 것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오른 걸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오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루, 이틀, 여기도 3일 대충 4, 5일, 6, 7, 8, 9, 9일 되나? 9일, 10일 물론 이게 하루하루는 아니지만 11일 여기서 여기 있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10일이라고 칩시다. 10일 안에 3만 원도 안 되는 게 8만 원 간다. 여러분 10일을 맞힐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들어가서 강세장에서 주도주 업종군 아니 최소한 상승 업종군에 아무 때나 들어가서 물론 아무 때나 들어가서 그냥 마이너스 50% 찍고 간다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으라고요. 물론 그렇기 위해서 심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따가 나중에 올려드리겠지만 왜 꼭 첫 번째 원칙으로 제가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업종 분산 그리고 최소 3개 이상의 업종 분산 그리고 업종 분산 내에서도 종목 분산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나마 포인트 그나마 막 이런 날을 못 잡아도 막 이런 날에 잡고 싶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이런 날에 잡고 싶잖아. 내가 사면 꼭대기. 내가 팔면 바닥이더라. 사고 싶을 때 사지 말고 사고 싶지 않을 때 사라니까요. 대충만 맞춰요. 대충 이쯤 사자. 그냥 대충. 강세장에서 특히 인생에 그것도 딱 한 번 오는 대세 강세장에서. 자, 왜 중요하냐? 제가 갖고 있던 많은 BBIG 맨날 보여드렸던 종목들 중에 정주행에 하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눌려있죠. BBIG 그리고 보너스로 들어갔던 오지랑 그린지도 마찬가지고 눌려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 종목이 물론 이 친구가 뭐 IT라고 할 수도 있고 인터넷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복합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한 종목이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와중에 모두가 어떤 한 종목이 신고가가 나왔다는 거다. 웹캐시 하나가 지금 66.07%였나? 수익률을 다시 찍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BBIG로 짜고 있는 제 전체 포트폴리오가 반등을 시작했는데 신고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즉 반등일 확률이 높아졌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 않는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그냥 여러분에게 영상 편지 쓰고 일지 기록하고 힌트 그냥 공부되라고 도움되라고 말씀하는 거고 왜냐면 저는 일희일비 주희주비 월희월비 하지 않으니까 이거 관심 없는데 그냥 그렇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보자면 하나가 신고가로 돌아섰네. 조만간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 친구도 신고가 가까이 왔다 지금. 그러고 보니까 웹캐시랑 비슷한 느낌의 친구잖아. 뭔가 사이버로 결제를 해? 웹에서 캐시?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죠. 요런 친구들이 지금 어떤 친구는 신고가고 이 친구는 거의 뚫으려고 가까이 왔네. 그리고 이 친구 별로 눌리지도 않았네. 알아서 들으시고요. 만약에 내가 단기 투자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외인 지분도 외인이 올렸네요. 이건 990% 외인이 올렸고요. 내가 단기로 몇 달 치고 빠지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알아서 생각하세요. 단기가 무슨 몇 달이냐. 저한테 단기는 몇 달입니다. 최소 몇 주에서. 지금 사이버에 결제하거나 웹에서 캐시하는 그런 회사들이 지금 가고 있다. 조용히 이슈 별로 안 받으면서. 전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랬죠? 자, 저번에 말씀드렸던 가는 놈이 더 간다 라는 거 그건 아까 올려드린 링크 가서 보시고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그냥 정상적인 코스피의 강세장에서 오는 업종의
주도주 군이 있고, 예를 들면 예전에 기아차, 현대차, 뭐 차화정, 아니면은 조선주 업종, 철강 업종, 또 더 예전으로 가면은 코스닥에 있었던 닷컴 버블은 제가 방금 말한 강세장에서 주도주 업종에 순환하며 다 간다 보다도, 그것도 맞지만 광기로 산업을 발달시키는 주도주다. IT와 인터넷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코스닥에 있는 그냥 뭐 닷컴자, IT자 들어간 거 다 쫙 끌어올려주는, 광기가 돌길 정도로 자금이 끌어들이는, 비트코인에 끌어들이는, 튤립버블에 끌어들이는, 그리고 예전에 86년도, 7년도, 8년도에 트로이카 장세 정상적인 코스피 주도주군이었는데 미친듯이 끌어올렸고요. 요번에는 그런 미친듯이 끌어올리는 코스닥 위주의 제약 바이오, 코로나를 핑계로 한 제 의견으로,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의료산업 바이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금액을 쫙 빨아들여야 되고, 개인들의 미친 눈먼 돈을, 광기의 눈먼 돈을 빨아들여야 되는 그런 광기의 장과, 앞으로 100세 시대 해야 되니까 의료산업을 미치듯이 발달시켜야 되니까, 이거 제가 주도주의 특징 중에 하나, 반드시 가능하면 한 번도 써먹지 않은 업종군, 한 번도 써먹지 않은 업종군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머릿속에 바이오 제약은 그거는 테마주지라는 인식은 강하게 심어주면서, 그리고 최소 10년 이상 지나야 되는 업종군이어야 된다.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한 번도 써먹지 않은 업종군이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기아차, 현대차를 2등, 3등 티어로 놓은 것은 이미 한번 써먹었다. 실제로 수소차나 전기차가 발달되면서 수혜를 얻을 수도 있고 앞으로 더 갈 수도 있지만, 이 장을 끌어올려서 개인들의 눈먼들을 쫙 빨아올려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양털 깎기를 할 만한 정도의 업종인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순환할 때 잠깐 늘 수 있지만 2군, 3군이다. 아직 한 번도 써먹지 않은 새로운 업종군, 그것도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이것조차도. 바이오 제약은 마찬가지고. 자, 제가 말했던 요걸 디테일을 아까 말씀드리면은 강세장에서 기본, 이게 단어고 원칙이고요. 주도주 업종군은 순환하면 다 간다. 근데 왜 제가 NC소프트를 3등으로 놨냐? 이 친구는 다 가지 않는다. 그때 봤는데 네마블 같은 거는 가는 척하다가 이거 이미 디지선 다 빼버리고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빅히트만큼 내가 원금만 오면 팔아야지, NC소프트 살 거, 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해지하기 위해서, 업종군의 평균을 먹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분산 투자하라 그랬잖아요. 3원칙 중에 3번째 업종 분산했으면 내가 그중에 게임을 넣었어? 그럼 게임 중에 뭐가 뭔지 모르니까 NC소프트도 사고 웹젠도 사고 넷마블도 사고. 저는 게임의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그냥 웹젠만 샀지만, 왜 3원칙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에 몇 개 잘라서 카카오에 집중한 것처럼 중간에 아니었으면 과감히 잘라라. 아니면 과감히 잘라라. 여러분, 사업할 때는 누구나 아는 상식처럼 잘 되는 거 더 밀어붙이고 안 되는 거 빨리 잘라버리고, 파란 옷 5개, 빨간 옷 5개가 있는데 빨간 옷 5개가 잘 나가. 그럼 파란 옷 5개 떨어려 팔아버리고 반값에 빨간 옷 더 갖고 와서 빨간 옷만 집중적으로 팔아야지. 당연한 거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하잖아. 근데 왜 주식에서는 못하냐? 매일매일의 변동성 있고 마이너스 막 20%, 30%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해야 된다. 똑같다, 사업이랑. 상식적이다. 근데 그걸 훈련으로 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즉, 모든 그냥 종목, 게임주라는 종목 자체로 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하다, 상대적으로, 라고 판단이 든 거예요. 자, 그리고 조정폭 계산해보면, 지루하니까 제가 계산해서 먼저 써드릴게요. 카카오는 0.78%까지 빠졌고, 두종도 네이버는 0.82%까지 빠졌고, 0.764. NC소프트는 0.76%까지 빠졌죠. 조정폭은 뭐 그게 거기네요. 뭐 2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면 조금 더 빠지고 조금 덜 빠지고 했지만, 자, 카카오는 거의 3배 갔고, 네이버는 2배 좀 더 갔고, NC소프트는 2배가 안 갔다. 근데 조종폭은 비슷하다? 그냥 1등, 2등, 3등 똑같다. 여전히 카카오 1등, 네이버 2등, NC소프트 3등. 이 중에는 3개 중에 비교해주자면. 그리고 카카오에 딸린 밑에 같이 딸려가는, 굳이 표현하자면 부품주, 눈에 보이는 업종이라면 부품주죠. 부품주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NC소프트도 마찬가지인데 가는 놈이 더 간다. 제가 아까 올려드린 2개의 영상 꼭 가서 보시고요. 그리고 시총 사이즈,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시총 사이즈별로, 특히 모르는 거는 나눠 담는다 그랬잖아요. 2X라지, X라지, 라지, 미디엄, 스몰, 이렇게. 그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자, 카카오 일단 31조 7천. 요것도 저장해 놓을게요. 3탄으로서. 네이버 49조. NC소프트 18조 3천. 자, 제가 아까 올려드렸던 링크에서 보시면은 더 간 놈들이 더 간다. 그리고 잘 보시면 더 간 놈들이 시총이 더 작았다. 보통. 현대, 미포, 조선도 마찬가지고. 조선 중에 왜? 생각해보세요. 주도주 업종군이 갈 때 어떤 거는 진짜 막 15배가 가고, 물론 이거 덩치 큰 정상적인 코스피에서의 주도주, 업종이 순환하면 다 가는 주도주를 말하는 건데, 광기의 장이 포함되는 아이들이 아니고, 얘네들이 막 100배도 나와요.
리스크까지 계산했을 때 요 아이들 중에 어떤 거는 15배, 어떤 거는 11배, 어떤 거는 뭐 7배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어떤 게 뭔지 모르지만 어떤 종목을 7배 올리는 게 쉽겠어요? 15배 올리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작은 종목이지. 시총 1조짜리랑 시총 30조짜리랑 1조짜리가 올리기 쉽지. 1조짜리 30배 올리는 게 쉽지. 얘는 한 5배 올리고 5배도 많다. 시총 사이즈를 보시라니까요. 한번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시총 사이즈별로 다 담는다. 특히 이렇게 광기로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한 주도주구는 모르니까, 숫자로 안 나오니까 닷컴버블도 블록체인도 바이오 제약도 그냥 사이즈별로 다 담아라. 물론 선별은 하죠. 어느 정도 어떻게 다 담냐, 그죠? 아니면 그냥 요거 ETF 사라. 세금 안 낼 것 같으면. 알아보시고. 얘가 제일 많이 갔는데 얘보다 시총이 작아. 아직도 확률이 더 높다. 시총 면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슈 면으로 봤을 때 뭐 여기 안 쓸게요. 카카오가 앞으로 상장하면서 막 뻗어 나가고 이슈 받을 게 더 많을 건지, 확장성과 사람들의 심리에서, 전문가들의 투입될 돈에서 네이버가 더 많을지. 이슈도 더 좋고 얘가 동그라미 시총도 아직도 더 작고 간 놈이 더 간다. 1등 2등 NC소프트 시총 작고 올려주기 좋을 것 같은데 나쁘지 않지만 굳이 내가 1티어 중에 3등으로 놓은 것은 별로 안 갔다. 근데 조정폭은 더 받았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같은 업종들이 다 가는 게 아니다. 조건들이 다 안 돼요. 시총 조건은 좋아. 더 끌어올려줄 수 있어. 근데 이 장을 끌어올려주려면 업종들이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업종군들이 선별적이야. 확장성이나 이슈들이. 그리고 제일 덜 갔는데 제일 작은 놈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덜 갔어. 그리고 근데 조정폭은 제일 많았어. 나쁘지 않은데 나는 이 중에는 3등으로 본다. 오늘 단지 오늘 7% 가고 얘가 카카오가 6.8%, 야 0.2% 이상이나 더 갔잖아 라고 생각한다면 뭐 그 차이로 가세요. 근데 똑같다. 뭐 1, 2% 차이. 어떤 날은 월희월비 또 안 하는데 주희주비 일희일비 하지 말라니까요. 그건 하루 뭐가 더 컸고 뭐 많이 갔고 한 주 뭐가 더 내려갔고 이런 거 의미 없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이 셋 중에는 1등, 2등, 3등으로 논다. 그리고 오늘 주도주 찾는 방정식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시총 사이즈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디테일하게 말씀드렸고요. 이슈나 확장성, 그 다음에 제일 디테일한 방법으로는, 그리고 강세장에서 주도주 업종을 순환하면 다 간다라는 것에 디테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정리해드렸고요. 정상적인 코스피의 주도주와, 여기 굳이 말하면 코스피 코스닥인데 광기로 가는 주도주 업종군은 특히 업다운도 다르다. 왜? 시총이 다르니까.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제가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카카오와 기아차와 현대차를 굳이 1티어로 놓지 않는 이유. 왜? 주도 중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최소 10년 안 쓴 종목이어야 하고 가능하면 새로운 산업, 즉 안 써먹은 종목군, 물린 사람이 없는 종목군. 쉽게 말하면 즉 심리가 매도해야겠다라고 심리가 10년 전에 5년 전에 없던 애들, 개인들이 한 번도 앞그림의 경험이 없어서 저게 갈까라고 의심하는 종목들 다 그랬어요. 조선주 때도, 자동차 때도, 청을강 제철 때도 뭐 다 그랬다니까. 미국도 보시고, 뭐 볼링이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 와 볼링이란 게임이 막 유행했을 때 그 윌리엄 오닐이 쓴 책 가서 보세요. 그때도 그랬고, 컴퓨터가 아예 처음 나왔을 때, 항공산업, 민간산업이 처음에 발달했을 때, 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 다 똑같다니까. 안 써먹은 종목군, 새로운 산업들, 우와 하는 거. 근데 의심돼서 개인들이 쉽게 못 들어오는 거. 앞그림이 없어서. 혹은 최소 10년 안 써먹은 종목이어야 되는데 지금 장은 인생에 한 번 오는, 그것도 코스피 코스닥 다 가는 대세 강세장은 현대차, 기아차는 그냥 2티어다. 가끔 뭐 돌려서 이렇게 돌려먹을 수는 있지만 숑숑숑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오늘 3탄 영상 꼭 진짜 한마디 주옥 같다 진짜 외우시고요. 친가친척 지인 여러분, 내가 목이 아파서 목이 터져라. 오늘도 15분 내로 이 영상을 끝내려고 했는데 왜 내가 오늘 또 영상을 이렇게 길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진짜 뭐 좋은 게 있다고.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많이 공유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 귀찮아서 영상을 많이 안 써서 나중에 비중 옮기면서 당근 아사삭 오이 먹어영 이런 거 못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친가친척 지인 동생 여러분들 혹은 훔쳐보시는 여러분들 손해볼 수 있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peace out.